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사진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한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로 소개를 좀 해드렸죠. 자, 여기 볼게요. 로우로 검색하면 되나? 라이트룸 캡처원 어도비 브릿지를 비교하는 포스팅을 제가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공통점 세 가지 모드 로우 파일 현상, 그리고 보정,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차이점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동영상 강의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 항상 사진은 로우 파일로 한 채 그냥 의심도 하지 마시고 JPG 말고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초보자분이라고 너무 JPG에 연연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취미이시면 더 로우 파일로 사진 촬영하시길 권해드리고,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로우 촬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장소에 또 가서 찍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풍경 사진일 경우엔 더욱더 보정의 폭이 넓은 로우 컨버팅을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너무 펼쳐져 있는데 일단은 자,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 일단 어도비 브릿지 그리고 라이트룸 이렇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둘 다 어도비사에서 나온 거고, 포토샵을 구매했을 시 월 정액제 18,000원인가요? 16,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월 정액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구매하면 두 개 다 딸려 나오죠. 포토샵까지 보시면은 포토샵, 브릿지, 라이트룸 이렇게 세 가지 딸려 나오죠. 그러면은 완벽한 암시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도비 브릿지랑 라이트룸,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 최고의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외에 보시면 캡처원, 그리고 캐논 유저분은 DPP, 니콘 유저분은 니콘 캡처가 있어요. 이 캡처원도 원래는 소니 거죠. 소니 거라고 하기보다는 캡처원 프로그램 건데, 소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합병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소니 카메라를 구입하시면은 캡처원도 쓰실 수 있더라고요. 그 CD키를 입력하면 되나? 그래서 정말 일단 어도비 브릿지, 라이트룸, 그 외로 캡처원, DPP 뭐 이렇게 있는데, 캡처원은 정말 좋아요. 저도 지금도 쓰고 있고, 보이시죠? 정품으로 전 쓰고 있고, 제가 쓰는 이유는 뛰어난 연결 전송이 진짜 좋아요. 촬영하시면서 프로들이 사진 촬영하시는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광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면서 이제 바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이 정말 빠르고 좋습니다. 라이트룸도 가능한데 캡처원이 더 직관적이고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저는 캡처원이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캡처원을 씁니다. 그리고 색 관리도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관리 능력도 이 라이트룸 못지않게 우수하고요. 카탈로그도 있기 때문에 파일 관리성도 우수합니다. 카탈로그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고, 세션이라는 세션도 있어요. 카탈로그하고 세션은 좀 다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한 인물을 촬영했으면 세션을 정해놔요. 그 사람 이름을 넣고 세션, 그럼 다른 사람 또 촬영하면 그 사람 이름 넣고 또 세션, 이런 식으로 세션을 여러 개 놓으면 그 사람의 보정 내역과 프로그램 그 촬영한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해 드리기 좀 어려운데, 캡처원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일단은 어도비 브릿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도비 브릿지는 일단 보시면은 일회성 보시면은 되게,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간편해요. 직관성이 있고 간편해요. 윈도우 탐색기 아시죠?
누구나 윈도우 탐색기 쓰실 줄 아시죠?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더라고 해갖고 파인더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뭐 자기가 원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죠. 윈도우는 윈도우 탐색기로 들어가서 보고요. 똑같습니다. 어도비 브릿지도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고 보정해요. 상당히 간편하죠. 보시면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탐색기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까지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들어가서 마치 윈도우 탐색기처럼, 이거 좀 걸리네요 지금. 하드를 읽고 와서 좀 걸립니다. 자, 보이시죠? 그냥 원하는 대로 메모리 카드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외장 하드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윈도우 탐색기 검색하듯이 이런 식으로. 참 쉽죠?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갖고 사진이 바로 뜨죠? 로우 파일 썸네일이 바로 뜨고 바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고 바로 이미지 저장을 통해 내보내기를 JPG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참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보정한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측 클릭해서 파인더에 표시. 보정한 내용은 지워지지 않아요. XMP라는 파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저장했어요. 저장 컨버팅 시간 걸리고 완료. 그럼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파인더에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에 보시면 XMP 파일 있죠? 이게 제가 보정한 내역이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들어가시면, 자, 보이시죠? 보정한 내역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 XMP 파일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XMP 파일이 지워지면 보정 내역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기에 참 직관적이죠? 윈도우 탐색기 쓰는 것처럼. 단점이 있다면 사진이 되게 많이 떴을 경우 썸네일 띄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한 20여 장밖에 없는데, 사진이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로들도 그렇고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백 장 띄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썸네일을 불러올 때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겠죠? 그러나 라이트룸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촬영 하실 때가 좀 좋아요. 일회성 촬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상업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돈으로 환원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꺼내는 경우가 있긴 하죠.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꺼내긴 하는데 자주 꺼내진 않아요. 관리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폴더별로 관리하면 되고. 그래서 상업사진 같은 경우, 일회성 촬영의 경우 좀 브릿지가 어느 정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경우가 있냐, 블로그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정하고 포스팅하고 끝나죠. 다시 자기가 보정했던 사진을 불러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블로그 사진 하는데 좀 브릿지가 어떻게 보면 간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라이트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룸은, 자, 보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쓰시기에 라이트룸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프로보다 아마추어 분들에게 라이트룸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첫 번째로 사진 관리의 우수성이에요.
카탈로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진 관리하기 괜찮고, 카탈로그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보정 내역이 담겨져 있는 책 한 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도 같이 있고, 카탈로그 하나를 만들 때마다 자기 책을 한 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을 찍어요. 그럼 딸아이에 대한 책을 쓰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럼 앞으로 그 카탈로그에는 딸아이 사진만 들어가겠죠? 아니면 풍경 사진을 만약에 찍는다고 하시면 풍경 중에서도 그래, 올해 2017년의 풍경 사진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 찍은 풍경 사진만 다 들어가요. 한 권의 책을 쓰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진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저도 카탈로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자기의 책을 쓰는 거죠. 아주 간단히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편하게. 카탈로그, 그냥 자기의 책을 쓴다, 사진으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좀 나눠져 있겠죠,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주제를 좀 나눌 수 있는 느낌도 있고, 카탈로그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에 보정 내역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윈도우 브릿지랑 어떻게 보면 그건 똑같죠. XMP 그 파일이듯이 여기도 내역이 담겨져 있고, 중요한 건 또 썸네일도, 그 썸네일 캐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빨리빨리 띄울 수도 있어요. 브릿지에 비해서 빨리빨리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트룸이 더 관리하기가 괜찮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탈로그를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한데, 카탈로그와 파일, 원본 파일의 위치를 동기화. 카탈로그가 지시한,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을 가져오셔서 파일을 놔둔 위치와 카탈로그에 정해져 있는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긴 한데, 예를 들어 사진을 옮길 수도 있고 다른 하드로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탈로그에서 또 그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죠. 브릿지에는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고, 통째로.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라이트룸이 살짝 애매할 수가 있어요.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귀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단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시다 보면은 좀 습관처럼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괜찮죠? 그래서 보정 작업 내용의 보존성도 되게 괜찮아요. 그 카탈로그 폴더만 있으면 갖고 있으면 되니까. 자, 카탈로그 폴더 보여드릴게요. 제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보정 내역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셀렉 몇 개 했고 그런 내용도 셀렉을 몇 개 했고 어떤 라벨을 붙였고 어떤 거는 키워드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 근데 용량이 이건 늘어납니다. 점점 파일 썸네일 크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정 내역도 있고 파일 썸네일도 있고, 그래서 용량 크기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대신 용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다음에 사진을 불러왔을 때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룸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질감이 있진 않아요. 절대. 만약에 라이트룸을 완벽하게 익히셨으면 브릿지는 그 노력에 반이면 익히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브릿지를 완벽하게 익히셨으면 라이트룸은 브릿지 익힌 노력의 절반이면 익히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라이트룸을 완벽히 익히시거나 어도비 브릿지를 완벽하게 익히신 분은 캡처원, DPP, 니콘 캡처를 좀 되게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빠르게. 되게 다르죠. 공부랑은 좀 달라요. 공부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 못하고 국어 못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과제가 그러니까 과목이 좀 다르다는 게 아니죠. 비슷하다는 거죠, 과목이. 자, 이해가 되셨나요? 라이트룸 잘 하시면 브릿지랑 캡처원, DPP, 이콘 캡처 빨리 익히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완벽하게 익혀 놓으셔도 참 쉽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브릿지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릿지를 완벽하게 거의 익힐 때쯤 라이트룸을 시작했어요. 근데 라이트룸을 시작해서 책도 있지만 그때 당시 책도 있었는데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좀 빨리 익혔어요. 라이트룸을. 되게 쉽죠. 그리고 또 캡처원은 아예 책도 없이 동영상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에 있는 강의 몇 가지만 보고도 거의 다 익히게 됐어요. 참 쉽죠. 캡처원은 그리고 국내 책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점에 찾아보니까. 자, 니콘, 캐논 뭐 이런 거는 책이 다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도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캐논 이건 둘 다 유저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쓰시면은 괜찮아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진을 좀 좋아하시고 전문적으로 좀 하시고 싶다,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라이트룸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또 다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꾸준히 로우 파일을 리터치 강의 때문에 유튜브로 할 계획이니까 초상권 해결된 로우 파일, 뭐 가족 사진 아니면 뭐 지인 사진으로 저한테 주셔도 되고, 원본 로우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시면 보정하는 모습을 제가 정성껏 보여드리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강의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해보시면 되니까, 해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니까 대충 이렇다 이런 것만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